안녕하세요, 모카 이영민입니다. 현대차 최고의 SUV 팰리세이드가 외관부터 실내까지 모든 걸 다 바꾸고 풀체인지 모델로 돌아옵니다. Congratulation. 야, 진짜 우리 아버지들의 드림카 아닙니까? 크기가 일단 큼직해서 이 가족이나 사람들 태울 때도 좋고, 뭐 주말에 골프백이나 짐이나 쫙 실어서 놀러 다닐 때도 좋고, 진짜 팰리세이드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팰리세이드가 풀체인지 모델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또 기대됩니다. 지난번에도 팰리세이드 위장막을 영상으로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실내, 게다가 엔진룸까지 공개가 아니라 유출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엔진룸이 유출될 수가 있지? 이건 사실상 공개 아닙니까? 아무튼 지금 엔진을 보면 확실히 팰리세이드에 처음 들어가는 엔진으로 보이거든요. 신형 팰리세이드 어떤 차로 나오게 됐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먼저 외관부터 간단히 보도록 하죠. 일단 실루엣이 산타페처럼 각지게 딱딱딱딱 이렇게 변하는 거 여러분들 지난번에 보셨죠? 딱 봐도 이렇게 강한 느낌이 듭니다. 기존의 팰리세이드 실루엣 같으면 약간 이렇게 생겼잖아요. 동그랗게 깎아놓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오는 팰리세이드의 실루엣을 보면 확실히 단단해진 느낌. 옛날에 그랜드 체로키나 외고니어가 처음 나왔을 때 그런 진짜 정통 SUV가 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타페처럼 보닛이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지는 이런 완전 각진 그런 느낌은 아니고, 여기 보면 보닛 끝에서 약간 이렇게 45도 정도로 각도가 완만해지는 느낌. 그리고 트렁크 라인 같은 경우도 보면 산타페보다는 조금 더 완만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를 보면 헤드램프는 이게 아무리 더미 헤드램프를 갖다 놓은 걸 감안하더라도 이거는 면적이 너무 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커도 되나? 사실 현대차가 미래의 차의 헤드램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얄쌍한 헤드램프가 미래적인 차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MLA 헤드램프 이런 것들 적용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큰 헤드램프를 박는다고? 아무튼 큰 램프다 보니까 이거 정면으로 살짝만 박아도 헤드램프가 다 부셔질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모비스의 계략입니까? 자, 그리고 테일램프 쪽으로 가보면요, 세로형 테일램프가 적용됐습니다. 사실 전면 후면 다 세로형 램프가 들어가는 거, 이게 팰리세이드의 헤리티지? 세대가 하나밖에 없는데 헤리티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세로형 램프, 이번 팰리세이드 3세대 신형 모델에도 비슷하게 갈 걸로 보여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세로형 테일램프가 들어가니까 이 방향지시 등도 여기 산타페 투싼처럼 이렇게 아래쪽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정말 기다리던 방향지시 등이 위로 올라오는 거 이번 팰리세이드부터 적용될 걸로 볼 수 있네요. 전면 헤드램프는 엄청나게 큰데 이 테일램프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큰 사이즈는 아니고 적당히 얇은 타입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장막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트렁크가 산타페처럼 한 면이 통째로 올라가게 될 거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위장막만 보고 그렇게 딱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차들 위장막을 봐도 위장막에서는 다 이렇게 크게 열리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휠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휠이 들어갔는데요. 5스포크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있는 그런 큰 휠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디자인의 휠이 들어갈 거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 이거는 테스트용 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다 보니까 그 안에 브레이크 시스템이 이렇게 딱 보이거든요. 근데 브레이크 디스크가 조금 빈약해 보이는 느낌, 약간 이건 조금 섭섭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4P 브레이크는 넣어주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피렐리 스콜피온 MS 타이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번 산타페 신형 같은 경우에도 21인치 휠에는 이 타이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휠 타이어 사이즈 21인치가 될 거다. 기존 팰리세이드는 20인치가 최고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21인치로 1인치 더 커진 휠이 들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는 실내도 포착됐습니다. 실내 멋지네. 일단 핸들부터 보면요, 산타페하고 동일한 핸들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던 버튼식 기어 시프터 드디어 사라졌습니다. 요즘 현대차의 다른 차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컬럼식 기어 시프터를 적용하게 됐네요. 요즘 아이오닉 5를 시작으로 해서 현대차의 거의 모든 차들이 이 컬럼식 기어 시프터를 쓰고 있는데, 이 컬럼식 기어 시프터 형상이 다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아이오닉 5, 6는 이런 모양으로 들어가고요. 그랜저, 코나, 소나타, 산타페 이 차들은 이렇게 완전히 네모난 모양의 컬럼식 기어 시프터를 씁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다는 아이오닉 7, 이건 또 이렇게 반달형 모양의 컬럼식 기어 시프터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팰리세이드는 그 세 개랑 또 달라. 또 다른 새로운 형상의 기어 시프터를 넣었네요.
이게 뭔가 조금씩 개선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차급마다 조금씩 차별성을 두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팰리세이드는 현대차 SUV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고급스러운 SUV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이 볼륨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팰리세이드만의 컬럼식 기어 시프터 적용해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자, 그리고 계기판 디자인도 살짝 여기 공개됐는데 이걸 봤을 때 이 CCNC 계기판의 스포츠 모드 계기판이거든요. 그래서 CCNC 계기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들어가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 CCNC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딸려 들어오는 빌트인 캠2, 디지털 키2 이런 기능들 들어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실내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로 유튜브, 왓챠, 웨이브 같은 비디오 스트리밍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실내 부분에 또 희한한 게 찍혀 있는데요. 센터 에어벤트 사이에 희한한 버튼이 이렇게 위아래로 있습니다. 일단 맨 위에 있는 버튼은 영어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오토홀드 버튼이 여기 들어오는구나. 아래 버튼은 이게 뭘까? 아래 버튼은 이렇게 빨간색 불이 들어와 있고 그 밑에 이런 좌이얼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 예상으로는 이게 드라이브 모드랑 터레인 버튼이 아닌가 라고 생각됩니다. 기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 드라이브 터레인이 이렇게 다이얼로 돼 있었거든요. 달랑달랑하는 그 다이얼. 그래서 터레인 모드로 바뀌면 이게 색깔이 이렇게 들어오고, 드라이브 모드로 바꾸면 이렇게 색깔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신형 팰리세이드도 여기에 버튼이 들어오는데 이걸 누르고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면 위아래로 뭐 스노우, 머드, 터레인 모드를 바꾸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면 색깔이 파란색으로 들어오고 뭐 드라이브 모드, 노말, 스포츠, 에코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그런 기능을 하는 버튼이 아닐까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이렇게 실내를 쭉 살펴봤는데 다른 버튼은 다 있는데 시동 버튼이 없습니다. 시동 버튼 어디 갔어? 기존의 현대차 시동 버튼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오토홀드 들어가는 요 위치에 버튼식 시동 버튼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EV9처럼 이 기어 셀렉터에 시동 버튼이 붙어 있을까요? 이 부분이 찍힌 사진은 아직 하나도 없거든요. 아니면 혹시 아예 시동 버튼이 없어지나? 브레이크 밟으면 바로 시동? 이건 가솔린에서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떤 위치에 시동 버튼이 들어가게 될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포인트네요. 그리고 센터 콘솔에 보면 USB-C 포트가 무려 3개! 현대차 최대로 USB 포트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충전하고 폰 커넥티비티 이렇게 눌러서 바꾸는 요 버튼은 또 안 보이네요. 놀랍게도 이번에 찍힌 위장막 사진 중에는 엔진룸 사진도 있습니다. 아니, 엔진룸 사진이 위장막 사진 중에 찍힌 적이 있었나? 게다가 이렇게까지 가까이에서 찍혔다는 게 이거 참 묘하네요. 그래서 엔진룸을 보면요, 이거 아주 익숙한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의 배치라든지 이 워셔액이나 냉각수 위치라든지 엔진 커버의 형상이라든지 등등 살펴봤을 때 이건 분명히 2.5L 터보 가솔린 엔진으로 보입니다. 산타페나 소렌토에 들어가는 고엔진이죠. 이번 팰리세이드에도 처음으로 이 2.5L 터보 가솔린 엔진이 들어오게 됐네요. 8단 DCT 변속기와 합쳐져서 최고 출력은 281마력, 최대 토크는 43kgm를 발휘할 걸로 보이고요. 사실 산타페라든지 소렌토 가솔린을 시승해보면 힘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엔진 팰리세이드에 그대로 들어가도 충분히 괜찮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거 2.5L 터보 가솔린 아니고 새로 들어간다는 2.5L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쉽지만 이 엔진은 2.5L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은 아닙니다.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는 여기에 300V에서 1000V까지 되는 이런 고전압이 흐르기 때문에 이 배선을 반드시 이 주황색으로 표시해서 이게 아주 위험한 고전압 케이블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이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토요타, 혼다 이런 하이브리드 차들 엔진룸을 열어보면 다 이렇게 주황색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아쉽지만 2.5L 터보 하이브리드는 아니다 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실망은 이루고요. 이 차는 아니지만 2.5L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 탑재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행 팰리세이드를 보면요, 엔진을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었죠. 3.8L V6 가솔린, 2.1L 디젤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 먼저 이 2.2L 디젤 엔진은 단종되고요. 이 자리를 2.5L 터보 가솔린 엔진이 대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3.8L V6 가솔린 엔진의 자리는 2.5L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3.8L 가솔린 같은 경우는 최고 출력이 295마력이었는데 신규 2.5L 터보 하이브리드는 최고 출력이 280마력 이상, 아니 어쩌면 300마력 이상, 거기에 연비까지 훌륭한 고성능 하이브리드로 개발해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야, 사기통 하이브리드 중에 이렇게까지 강력한 하이브리드가 있었나 싶어요. 지난번에 제가 토요타 크라운 시승하면서 이 새로 들어간 고성능 하이브리드라는 토요타의 2.4L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해 본 적도 있었는데요. 그게 272마력이었거든요. 그러면 현대 2.5L 터보 하이브리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나온다는 거죠. 야, 이거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네. 어떻게 이렇게 고출력을 내는 하이브리드가 나올 수가 있나? 이 현대가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바꾼다고 합니다. 살짝만 쉽게 설명드리면 기존 현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보면요, 여기 P0, P2에 모터가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P0라는 모터는 출력에 영향을 주는 모터는 아니고요, 엔진이랑 벨트로 연결되어 있는 모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이브리드 스타터 제너레이터 HSG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여기 P2라는 모터, 이 엔진하고 변속기 사이에 붙어있는 이 모터 하나가 가속할 때 도움을 살짝 주는 정도의 모터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차의 하이브리드는 살짝 아쉬웠던 게 연비가 잘 나오려면 운전자가 아주 발 컨트롤을 세심하게 잘해야 됐습니다. 저도 요즘 산타페 하이브리드 매일같이 타고 다니는데요, 아니 엔진이 왜 이렇게 빨리 개입해, 모터만으로 쭉 달려주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도 공인 연비는 15km/L가 넘는 걸로 인증은 받았는데 솔직히 아주 연비 운전을 맘먹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정도 연비가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가 새로 개발한다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이 엔진에 직접적으로 붙는 모터를 하나 더 추가한다는 겁니다. 이 엔진에 직접 붙는 이 P1 모터라는 걸 추가해서 기존에 있던 P2 모터와 함께 주행할 때, 가속할 때, 회생제동할 때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모터가 하나 있던 걸 두 개로 늘려주는 건데요, 당연히 효율이나 성능 측면에서 훨씬 좋아지겠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게다가 지난번에 현대차 사장님 말씀으로는 이 연비 측면에서도 토요타를 압도한다고 했거든요. 이거 물론 실제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대차 측의 이야기만 들어보면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나와라. 자, 이렇게 강력한 하이브리드 엔진이 들어가면 걱정되는 게 하나 있죠. 기존 현대기아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던 6단 자동 변속기, 그렇게까지 강력한 출력을 받아낼 수 있는 변속기는 아니었거든요. 이 변속기가 최대 입력 토크가 350Nm, 그래서 35kgm 정도가 최대 입력 토크라고 봤는데, 이제는 엔진이 이렇게 고출력의 엔진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변속기도 새로운 변속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변속기도 완전히 새로운 하이브리드 전용의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아니, 없던 변속기가 어디서 나와?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변속기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이 하이브리드 전용 6단 자동 변속기를 개발한 현대 트랜시스에서 이미 하이브리드 전용 8단 자동 변속기도 개발을 해놨어요. A8FLH라는 코드명을 가진 변속기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변속기 생김새를 봤을 때 딱 전륜구동용 변속기니까 당연히 이 팰리세이드 같은 전륜구동 자동차에 적용될 걸로 보이고요. 또 여기 스펙을 보면 최대 허용 토크가 510Nm, 그러니까 52kgm까지 받아낸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의 토크가 이 정도 된다는 걸까요? 엄청 강력한데? 52kgm? 기대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팰리세이드 위장막 사진을 살펴보면서 3세대 모델은 어떤 모습으로 거듭났는지 살펴봤는데요. 이 큰 폭으로 바뀌는 외관, 실내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신규 파워트레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친환경 규제 시대, 다운사이징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다운사이징된 엔진을 어쩔 수 없이 선택했을 때 그게 파워가 부족하면 어떡해? 그거는 다운사이징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선 그냥 다운그레이드인 거잖아요. 기존 V6 팰리세이드 타던 분들한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사기통 타세요, 그러면 그게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V6를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나온다는 거, 그런 점에서 굉장히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